여러분, 오늘 강의는 딱 하나를 훈련합니다. 대장주를 골라낸 다음에 언제 클릭할 것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교육용이며 매매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것만 지키면 최소한 흥분해서 아무 자리나 눌러서 망하는 매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래대금, 프로그램 매매 같은 데이터로 오늘 시장을 지배할 대장주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뽑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이 실수합니다. 종목을 찾자마자 심장이 뛰고 손이 먼저 나가요. 그 순간부터 매매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추격기 됩니다. 오늘은 그 손을 통제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대장주에서 가장 많이 털리는 이유는 차트를 못 봐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봉 차트에서 확인할 것을 딱 3가지로 고정하겠습니다. 고점과 저점, 박스권, 그리고 VWA, P와 거래량. 오늘은 이 조합만으로 끝냅니다. VW, AP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의 약자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평균 내는 이동평균선과 달리 얼마나 많은 거래가 그 가격에서 일어났는가를 계산에 넣는 지표죠. 실전적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거대 자금이 오늘 하루 동안 매수한 평균 단계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우리는 VW, AP를 주황색 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가가 주황색 선 위에 있다는 것은 오늘 들어온 돈들이 대체로 수익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황색 선 아래에 있다면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본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봉창에 이 주황색 선을 세팅하는 절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평선 20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이평선은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래량까지 반영된 진짜 기준선, 주황색 선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세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주황색 선은 단순히 가격을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력의 평균 단가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지표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키움 영웅문 차트에 제가 쓰는 주황색 선을 딱 깔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창을 켜세요. 차트 왼쪽을 보면 지표 목록이 뜨는 패널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찾을 건 VWAP입니다. 보통 가격 지표 쪽에 들어가면 VWAP 볼륨 웨이티드 단더비의 어베이징 프라이스 라고 그대로 떠 있어요. 이걸 찾았으면 마우스로 끌어서 차트에 추가해도 되고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적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VWAP가 차트에 하나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VWAP가 차트에 올라왔으면 이제 그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지표 설정 창이 뜨는데 위쪽 탭 중에 라인 설정 탭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만질 곳은 바로 여기예요. 라인 설정 탭에 들어가면 왼쪽에 선 종류가 여러 개 보이죠? 여기서는 20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태서 딱 하나를 기준선으로 쓸 거라서 선이 여러 개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20만 남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라인 설정의 화면 오른쪽을 보면 선의 스타일을 바꾸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 두께를 3픽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도 바꿉니다. 기본색 말고 여러분이 한눈에 구분하기 쉬운 색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주황색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굵은 주황색 선이 딱 깔려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캔들이 주황색 선 위에서 움직이는지 아래에서 움직이는지, 위에 있으면 매수 쪽 아이디어가 살아있다. 아래에 있으면 매수는 금지 또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본다. 기준이 이렇게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눌림목도 결국 여기로 귀결됩니다. 주황색 선 위에서 눌리고 다시 올라갈 때만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장주로 선정된 종목들에 대해 오전장이 시작하자마자 실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이 열리자마자 탄력이 들어오죠. 많은 분들이 대장주다 싶으면 제일 사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1번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장 시작 직후 5분에서 10분은 노이즈가 폭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밤새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터지고 시초가 물량이 섞이고 개인의 조급함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건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는 이걸 원칙으로 고정합니다. 장 시작 후 최소 10분, 가능하면 15분은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그 10분 동안 뭘 하느냐?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 초반에 만들어진 고점과 저점을 찾고 그 가격의 가로선을 그어둡니다. 이 차트에서 핵심은 단 하나예요. 9시 땡 치자마자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이 처음 흥분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반드시 한번 주황색 선까지 되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주황색 선에서 다시 위로 붙는 걸 확인한 뒤 딱 한 번만 첫 매수를 하는 겁니다. 9시가 시작되면 1번과 이 번봉에서는 절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 봉, 둘째 봉은 방향을 보여주기도 전에 개미들을 흔들어 버리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사면 대부분 비싸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이 번봉은 눈으로만 봅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 봉에서 한 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여기서도 안 사요. 이런 강한 양봉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는데 대장주는 특히 이때 추격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일부러 그 자리에서 따라붙는 물량을 받아먹고 한번 주황색 선 쪽으로 눌러서 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하는 건 3번, 4번 봉의 급등을 그냥 보내고 그 다음 5, 6, 7봉으로 내려오는 첫 눌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온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예요. 주황색 선이 중심선이니까 눌림이 나오면 가격이 주황색 선 근처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주황색 선 아래로 계속 깔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8봉이 아니라 9봉입니다. 8봉은 확인, 9봉은 실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에서 바닥이 잡히는지 확인했고 9에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힘이 실제로 나오면 그때 산다. 그럼 버튼 누르는 규칙은 하나로 끝나요. 9봉이 시작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8봉의 고가를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주황색 선 위에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만족되면 그 순간에 첫 매수를 누릅니다. 손절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매수를 9에서 했으면 손절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8봉의 저가를 깨면 즉시 손절이에요. 내 시나리오는 8에서 눌림이 끝났다였는데 8봉 저가를 깨면 그 가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미련 없이 바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익절은 어떻게 하느냐. 9에서 매수하면 보통 10, 11, 12로 올라가면서 심리가 다시 뜨거워지죠. 여기서 욕심내서 끝까지 들고 가야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차트에서는 대략 14번부터 18번까지 구간에 오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아침에 물린 사람도 풀리고 수익 난 사람도 털고 세력도 한 번 숨을 고르는 자리라서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절반을 팔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절반은 계속 올라가서 힘이 좋으면 들고 가도 돼요. 그리고 만약 9에서 매수했는데 생각대로 안 가고 다시 미끄러진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오전까지만 하는 매매에서는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팔봉 저가를 깨는 순간에는 그냥 즉시 손절하고 끝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9시에 실제로 손가락으로 해야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1봉부터 4봉까지는 절대 안 산다. 5봉부터 8봉의 눌림이 주황색 선까지 내려오는지 기다린다. 8봉에서 주황색 선 위로 다시 붙는지 확인한다. 9봉에서 8, 봉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첫 매수를 누른다. 손절은 8봉 저가, 이탈이면 즉시 한다. 익절은 위로 튈 때 첫 고점대 근처 14에서 18 구간에서 절반 정리한다. 남은 물량은 주황색 선 이탈이면 정리, 주황색 선 위면 조금 더 끌고 간다. 이 흐름만 그대로 반복하면 복잡한 지표가 없어도 대장주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삼성 SDI 1분봉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미 대장주로 찍어둔 종목이지만 막상 장이 시작되면 이걸 지금 당장 사야 하나 하고 손가락이 근질거릴 때가 많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4번까지 주가가 아래로 툭 떨어지며 내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이런 눌림이 나오면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하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 구간은 당황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맛있는 타점을 잡기 위해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어디가 바닥일까를 맞히는 퀴즈가 아닙니다. 바로 주가가 다시 위로 가겠다고 고개를 드는 첫 번째 신호를 찾는 거예요. 차트의 5번을 보세요. 4번까지 줄줄 흐르던 주가에 처음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첫 양봉입니다. 6번은 그 브레이크 이후에 바닥을 한 번 더 다져주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리는 5번도 6번도 아닌 바로 7번입니다. 5번이 나 이제 그만 내려갈래 라고 선언한 자리라면 7번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저점을 확실히 높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확인 신호거든요. 5번이나 6번에서 사는 건 운 좋게 바닥을 잡으려는 예측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7번에서 사는 건 대장주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난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확정 매수입니다. 물론 5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게 되겠죠. 하지만 단타 매매의 실력은 남들보다 15원 싸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확실히 꺾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내 성공 확률을 1%라도 더 높이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이렇게 7번에서 안정적으로 첫 발을 들여놔야 이후에 주황색 선을 뚫고 전고점을 장악하는 10번과 11번의 본격 수익 구간을 흔들림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7번에서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끼웠다면 이제 우리 눈은 10번과 11번이라는 진짜 승부처로 가야 합니다. 7번이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10번과 11번은 오늘 이 종목이 대장주로서 완전히 기세를 잡았음을 증명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지점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호가창의 속도감입니다. 8번과 9번에서 주황색 선을 뚫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호가창이 다소 묵직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10번에 다다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찰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매도혹에 쌓여있던 수만추 물량이 눈 깜짝할 새에 시장가로 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가 되고 체결창에는 빨간 대량 매수 물량이 쉬지 않고 찍히죠. 이건 개미가 만드는 속도가 아닙니다. 세력이 작정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여기는 무조건 뚫는다 라고 선언하는 대장주의 심장소리 같은 겁니다. 10번과 11번에서 이런 속도감을 확인했다면 그때는 나머지 비중을 과감하게 실어주는 불타기를 해야 합니다. 주가가 전고점이라는 마지막 빗장을 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속도가 붙었을 때 추격 매수가 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판이 있습니다. 바로 주황색 생명선이죠. 주황색 선을 딛고 뛰어오르는 이 흐름을 믿고 호가창이 미친 듯이 날뛰며 가격을 밀어 올릴 때 그 파동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래야 대장주가 주는 큰 파동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10번, 11번의 속도감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 단타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3분봉으로 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분봉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보면 눌림목 매수는 11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11번은 돌파 매수가 아니라 선제 눌림목 매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딱 하나만 정확히 붙여야 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늘은 대장주가 맞는가를 주황색 선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주황색 선 위로 올라타고 그 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오늘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반대로 주황색 선 아래에서 헤매면 오늘은 무리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5번까지 올라가면서 VW, A, P 위로 올라타는 힘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눌림목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은 보통 한 번 올라간 다음에 쉬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 쉬는 구간이 어디냐면 6번부터 10번입니다. 6번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한 번 고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7번, 8번, 9번, 10번을 보면 위로 치고 내려오고 다시 살짝 들었다가 또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정리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눌림 정리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주황색 선 위에서 정리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차트는 6번부터 10번까지 내려와도 주황색 선 위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주황색 선이 계속 받쳐주는 모양입니다. 즉, 세력이 내려놓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매수 신호는 11번입니다. 6번부터 11번까지가 옆으로 정리하는 구간이었다면 11번은 정리가 끝나고 다시 위로 출발하려는 첫 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1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이자마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분봉은 한 봉 안에 흔들림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 확인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그 조건은 이것입니다. 11번이 주황색 선 위에서 마감하고 다음 봉인 12번이 시작될 때도 주황색 선 아래로 바로 미끄러지지 않고 선 위에서 버티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은 11번이 끝난 뒤 12번이 시작되면서 주황색 선 위 버팀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한 줄만 지키면 11번은 눌림목 선제 매수로 충분히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더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11번에서 눌림목 선제 매수를 했는데 이후 가격이 다시 주황색 선 아래로 내려가서 3분봉이 그 아래에서 마감해버리면 그건 눌림 정리가 끝났다는 가정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눌림목 매수는 손절이 늦으면 바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황색 선 아래 마감이면 끝 이라는 원칙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익절은 어떻게 하느냐? 눌림목 선제 매수를 했으면 목표는 간단합니다. 다시 위로 출발하면 방금 전에 막아놓았던 저항 구간을 치러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잡아둔 진짜 최상단이 6번 윗골이었죠. 그러면 11번에서 들어간 포지션은 6번 윗골이 부근에 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 근접할 때 절반은 먼저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더 욕심내지 말고 규칙을 단순하게 가져가세요. 주황색 선 위에서 유지되면 보유 주황색 선 아래에서 마감하면 정리 이렇게만 해도 오전 매매에서 수익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6번 윗꼬리를 박스 상단으로 잡고 돌파를 기다리는 건 돌파 매매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눌림목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6번부터 10번의 눌림 정리가 주황색 선 위에서 끝나는지 확인하고 11번에서 재출발 신호가 나온 다음 11번이 주황색 선 위 마감 12번이 그 위에서 버티는 순간에 선제 매수하는 것. 이게 눌림목 매수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박스가 너무 높아서 돌파가 늦게 나오는 문제 때문에 타점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추격도 피하면서 손절과 익절이 명확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카카오페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카카오페이 3분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번 승부를 거느냐입니다. 오늘 차트는 초반에 개미를 흔드는 구간이 길게 나오고 진짜 타점은 뒤쪽에 숨어 있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다림을 어떻게 기술로 바꾸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1번을 보세요. 9시 6분에 만들어진 오늘의 최고점입니다. 이건 그냥 고점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고지예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1번에서 캔들이 멋지게 올라가는 걸 보고 대장주다 하면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대장주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추격 매수에 늪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1번 꼭대기에 가로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좋아. 오늘은 여기를 다시 뚫을 때까지 안 산다. 여기를 뚫는 순간이 진짜 잔치 시작이다. 그 다음 2번과 3번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개미들의 무덤, 인내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주황색 선, VW, A, P 아래로 쳐져서 힘없이 흘러가죠. 이때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사두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황색 선 아래는 기본적으로 매수금지 구역입니다. 주황색 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불리해져요. 시장이 아직 그 종목을 다시 끌어올릴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매수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세력이 진짜 던지는지, 던지는 척하면서 다시 모으는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이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가격이 주황색 선 위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색 다이아몬드 신호도 뜨죠. 저는 이걸 세력이 보낸 첫 번째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루하게 흘렀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다만 오늘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분들만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은 비중 30% 정도만 슬쩍 담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전량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4번은 어디까지나 신호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4번은 선취매 가는 구간이고 승부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10시 10분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5번은 폭발 전야의 눌림목이에요. 우리가 1번 고지에 선을 긋고 계속 참아왔잖아요. 5번은 그 고지를 다시 정복하기 직전에 주황색 선 위에서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응축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호가창을 보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곧 온다. 이 느낌으로요. 5번에서 확인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주황색 선 위에서 버티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죽지 않고 숨을 쉬는지, 그리고 드디어 6번입니다. 시간이 10시 11분이에요. 제가 6번을 확정 돌파, 전량 승부 타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9시 6분에 우리가 그어놓은 1번 저항선을 6번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버립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1초예요. 아래를 보세요. 거래량이 빨간 기둥으로 솟구치죠. 이건 단순 상승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동시에 붙으면서 돌파가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4번에서 일부 담았던 분은 남은 비중을 여기서 싣고요. 4번에서 안 들어갔던 분은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6번에서 처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 고지를 탈환한 순간 위쪽 저항이 확 줄어들고 세력이 이제 위로 열겠다는 의지를 거래량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먹는 방법은 빨리 사서 오래 들고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번 정확하게 눌러서 먹는 방법입니다.
1번에 선을 긋고 2번, 3번 지루함을 견디고 4번에서 긴장하고 5번에서 준비하고 6번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찰나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10시 11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뒤에 불기둥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오늘 같은 대장주 매매에서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1번에 선 긋고 기다리다가 2번부터 3번까지 VW, APR에는 손대지 말고 4번은 긴장만, 5번은 준비, 6번 기익에서 승부. 이 흐름이 몸에 붙으면 여러분은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순간에만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매도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사람은 대부분 익절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초보 구간에서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수익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VI 직전 과열이면 30%에서 50%는 선 익절합니다. 남은 물량이 주황색 선 위에 있으면 보유하고 아래 마감이면 정리합니다. 매수 이후 마이너스 3%로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목을 고르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장 초반 10분은 관찰하면서 차트 위에 가로선을 그어서 박스선을 만들고 박스 상단을 거래량으로 뚫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항상 VW, A, P 위에서만 승부를 걸고 마이너스 3%의 손절 원칙을 지킵니다. 이 4개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시장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만 공격하는 트레이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내일부터 장이 열리면 대장주 후보 하나를 잡고 10분 동안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대신 장 초반 고점과 저점에 선을 긋고 박스 상단을 뚫을 때 거래량과 VW, A, P가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일주일만 해도 타점이 보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돌파 타점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10시 전에 판별하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거래량 폭발의 기준을 감이 아니라 수치수 형태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좋은 눌림목 3가지 모양만 골라 그 모양에서만 매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 익절 청산 규칙까지 완성해 드릴게요. 마지막 목표는 하나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웅문에서 조건 검색식 신호식으로 구현해서 매일 똑같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한 줄 예고로 끝내겠습니다. 돌파는 다 같은 돌파가 아닙니다. 진짜 돌파만 골라 먹는 필터와 돌파 이후 수익을 지키는 청산 규칙을 다음 시간에 완성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